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연방정부 관련한 얘기들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뉴저지 주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뉴저지에서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마리화나 이제 그 합법화 이미 되긴 됐어요. 합법화가. 그래서 주지사가 다 서명을 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뉴저지에서는 2020년에 주민투표에 마리화나 기호적인 사용에 마리화나 사용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주민투표에 붙여졌고 당시에 67%의 찬성으로 뉴저지 주에서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 시점까지 아직 기호용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는 시작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는 아무래도 뉴저지 주 정부 산하에 있는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승인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11일에 이 기호용 판매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적 사용을 목적으로 소매한 규모의 마리화나 판매가 정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렇구나.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이제 뭐 어떻게 판매하고 누구한테 판매하고 뭐 어떻게 이게 규제가 있어야 그것도 이제 그 법적인 제재도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제 만드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그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규제 자체는 2020년에 주민투표에 붙여진 내용에 의해서 네. 주정부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승인이 난 판매업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뉴저지 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네. 이제 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라이센스를 신청한 327개의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라이센스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새로운 판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도 동시에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그 시작 일자는 안 나왔지만 곧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이 업자들은 아직까지 이 라이센스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저지 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7개 업체가 전 주에 13개의 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업장에서는 앞으로 한 달 내에 기호용 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규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행정적인 절차랑 또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만 주정부에 내면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즉 그 외에 새로 영세업자들이 기호용 판매만을 전용으로 이 라이센스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가요. 사실 뉴저지 주에서는 전 주에서는 기호용 목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각 지역단체장체 그러니까 각 타운마다 이 판매 업장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겐 카운티만 해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 기호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 업장의 운영을 금지한 상태고요. 전 주에서는 약 400여 개의 지자체 그러니까 전주의 한 71%가 달하는 타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해서
기호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정부는 허가를 했으나 이건 타운별로 또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타운별로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뭐 버겐 카운티에 있는 타운들은 대부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거고 뭐 전국적으로는 전 뉴저지 주 전체로는 한 400여 개 타운이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마리화나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마리화나 자체는 지금 의료 목적이나 또는 기호 목적으로 봐도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은 아직 그냥 불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 사실 불법도 그냥 불법이 아니라 약물 중에서도 스케줄 1이라고 하는 가장 가장 중독 위험이 높은 그러므로 가장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때문에 사실 이 주 정부의 법과 연방법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의 37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으로의 대마초의 사용이나 매매가 합법인데요. 기호 목적으로서는 전국 50개 주 중에 31개 주에서 불법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중 18개 주에서는 기호 목적의 사용이 합법화지만 13개 주에서는 합법은 아니고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비범죄화된 주이더라도 예. 매매나 소지에 있어서는 그 규제와 규모가 굉장히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이기 때문에 한 주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소지한 상태로 다른 주로 넘어가는 것은 또한 연방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화가 안 된 주로 넘어가는 경우만 좀 적발될 우려가 있는 거지 합법화된 주에서 합법화된 주로 소지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 정부의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법은 아닌데요. 예. 근데 사실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주 경계를 넘어서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또한 추가의 그 위반 소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에서는 이제 뭐 괜찮을지 몰라도 연방법으로는 소지를 한 채 주를 넘어가는 거는 조금 연방법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시네요. 그렇고 여기에는 이제 뉴욕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뉴욕도 기호용 마리화나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뉴욕시도 그렇고 뉴욕주도 그렇고 기호 목적의 사용과 판매를 위한 이 지방 정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든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동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라이센스나 또는 의사의 이 처방전 없이도 기호 목적의 사용과 구입이 가능한 곳은 동부에서는 매사추세츠와 뉴저지주 단 두 곳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요.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마리화나 관련 세금만 매년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0 밀리언 달러 이상 징수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 연방에서 가장 먼저 기호 목적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에서는 2014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매년 연간 3억 5,500만 달러의 세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 수익만 계산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부과되는 다른 주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요식업이나 숙박업 관련된 부가 경제 가치 창출은 여기에 집계가 되지 않은 수치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런 식으로 세금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뉴저지 전 주의 400여 개의 지자체가 현재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또 최근 몇 달 전부터는 그중 일부 지자체가 다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은 분명히 세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저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화나 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세금 관련한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게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사실,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는, 필 머피 주지사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도 후보 입장으로서 음, 공약에 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 세금 징수도 있지만, 소규모의 마리화나, 사용이나 소지에 따라서, 예전에 범죄 기록이 남은 이유 때문에 과다한 경찰의 진압이나 또는 어, 징역형을 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쵸. 뉴저지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은 아무래도 흑인 밀집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 때문에 뉴저지 주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시 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마리화나의 비범죄화에는 꼭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범죄 기록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어느 정도 청산하는 것도 음.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합법화되면서 이 범죄 기록이 다 이제 지워지는 거죠. 예, 그거는 다만 어디까지나 특정 규모 이상의 마리화나 소지거나 또 비폭력 범죄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욕 같은 경우도 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을 뭐 이제 좀 마이너리티 또 좀 그 커뮤니티 내에서 좀 가난한 커뮤니티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뉴저지도 그런가요? 뉴저지는 지역별로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마리화나 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지 네. 또 이 물량을 관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업체인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13개 의료용 판매 업장을 운영하는 7개 업체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 외에는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각 타운마다 영세업자, 소매용 영세업자, 또 기호용 판매를 위한 영세업자들에게 한 타운에서 하나의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저지의 경우는 약간 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앞으로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더 많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거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한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마리아나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음. 번째는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아. 마리아나 관련 상거래가 합법적인 곳에서 이 상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은행에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대부분의 은행은 이 연방 정부 산하의 연방 예금 보험 공사라고 하는 FDIC에서 보험을 제공을 해서 그 예치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이익이 또 관련된 자금이 연방보험공사에서 보호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가 되면 그 은행에서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 캐시를 많이 보유를 하셔야 되거나 또 그에 따라서 음.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연구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대학, 병원,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 연구를 직접 진행할 수가 없는 것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리화나의 사용에 있어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또 직접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의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게 판매하는 업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우선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기업일 텐데 모든 게 이제 정부랑 상관없이 민간 자본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은 연방으로 이제 합법화된 상황이 아니니까 또 거기에 따른 사실 오피오이드 관련해서도 남용 때문에 대규모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이제 잘못됐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방법은 언제쯤이나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지난 4월 1일에 연방 하원에서는 마리화나의 전국적인 비범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름을 줄여서 MORE Act라고 했고요. 예. 찬성표는 연방 하원 435명 중에 220표가 나와서 사실 이 당론에 따라서 통과가 된 것인데요. 네. 이 법안이 앞으로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혹시라도 법제화가 되는 경우 또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관련해서 비폭력 범죄 기록이나 또 경미한 범죄 기록의 대부분은 또한 무혐의로 기록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고 또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연방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법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에 관련돼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합법화는 본인이 지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범죄화는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합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비범죄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또한 참신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 뭐 전체 50개 주 중에서도 합법화를 한 주가 거의 이제 한 반 좀 넘었나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연방법은 그 전체 50개 주가 다 통과가 된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직까지는 약간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특히나 뉴저지가 아주 선두적으로 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앞두고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